강원 중심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1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1,99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평창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동해에 3명, 원주와 영월이 각 1명입니다. 특히 최근 4일간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평창 진부면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절 연휴 이틀간 도내에 내린 폭설로 114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과 2일 내일 내린 폭설 피해를 집계한 결과 114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와 비닐하우스 57.7헥타르, 인삼시설 60.7헥타르 등 모두 132.6헥타르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구 지역의 재산 피해가 23억 9천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평창이 23억 4,500만 원, 인제 18억 7,900만 원, 강릉 6억 4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강원도는 피해 시설물 응급 복구와 잔해물 철거 작업을 벌인 데 이어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11일 오후 2시 45분쯤 영월군 김삿간면 대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나는 것으로 보고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A씨를 붙잡아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022년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릉문화재단은 개최지 선정에 따라 내년 9월 명주예술마당과 강릉 대도보 관아등지에서 문화가 있는 삶, 문화가 바뀌는 일상을 주제로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분산해 코로나19에 대비하고 강릉 곳곳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가을 열리는 전국 생활문화축제는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축제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 이불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지난 11일 강원도와 복지부, 강원랜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시군은 빨래방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강원랜드는 설치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빨래방 근무 어르신 교육, 복지부는 인건비 등을 분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계층의 이불 빨래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사의 돌봄 서비스도 함께 진행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나 됐죠.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뭘까요? 신종 질병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적 위험, 이어서 범죄, 국가 안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겨우 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모이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불안하고 애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거지.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는 게 아직 없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서 확진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이 때문인지 다른 분야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범죄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불안하다는 대답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안과 관련해 3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은 절반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가로등 없는 데는
캄캄한 데는 무서워요. 누가 틱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캄캄할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9%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또 5년 후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사람도 40%에 가까웠죠. 반면 위험해질 거라고 답한 사람도 22%였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질 것 같아. 너무나 지능들이 너무 발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안하죠. 코로나의 역설일까요? 국내 한 보안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침입범죄가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절도범죄가 33% 줄고 이탈리아에서는 강도 사건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른바 집콕이 늘어났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빨라진 백신 접종 속도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이참에 범죄율은 계속 낮춰갔으면 좋겠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데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장윤식 상황대응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맘때 동해안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데 그 위험도 어느 정도입니까? 봄철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형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고온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특징인 양간지풍 탓에 대형 산불의 위험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 산림 대부분이 소나무 등 단순림이어서 그리고 또 지형도 험하고 산불 발생 시 확산 속도가 평지보다 빨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 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불 주 발생 원인 짚어볼까요?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 중 행락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한 39% 정도로 가장 높고요.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소각, 그리고 담뱃불 실화 등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비화가 약 50%를 차지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건축물 화재 비화로 인한 산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해서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주요 대응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동해안 지역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저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상황실의 대응 인력을 증원하고 동해안의 산불 진화 자원 통합 관리, 산불 취약 지역 기동 단속, 산불 캠페인 실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영농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그리고 농산물 폐기물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동해안 6개 시군에 기동 단속반과 드론 감시반을 편성해서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해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동해안권의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10대의 헬기를 전진 배치해서 신속한 출동 대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겠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불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산불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산불을 목격하시면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상황실 또는 시군 산림부서 소방관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즉시 신고해 주시고 등산객 또는 주민 등은 산불 발생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불 발생 시 즉시 하산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우리 도내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데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장윤식 상황대응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최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국정원이 위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행위의 진상을 밝혀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18대 국회의원 주요 의정 활동과 강원도지사 행정행위 등 국정원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성 정보입니다. 앞서 2020년 11월 대법원은 광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북 강원 수출 나라보자를 출간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수출 지원 기관 등에 배포되는 이 가이드북에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마케팅 방법, 금융 지원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이달 중 글로벌 스튜디오 강원 라이브 조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 문화예술 공연 라이브 방송 등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연속 수출 20억 달러를 달성하고 올해는 수출 목표 25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233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10주 뒤인 5월 중 2차 접종을 추진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과 3일 진행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8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150명에 대한 1차 접종도 완료됐습니다. 철원군과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촬영과 영상산업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11일 철원군청에서 영상산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야외 드라마 촬영장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철원군은 조성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철원군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에 2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야외 드라마 촬영장을 조성합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이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출범 후 첫 경기를 치릅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을 승계해 K3 리그에 참여하는 강릉시민축구단은 첫 경기 상대로 파주시민축구단과 1라운드 홈 경기를 진행합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해 K4 리그 우승 이후 K3 리그에 진출해 다크호스로 꼽히는 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홍천군이 전통시장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홍천군은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홍천읍시가지 홍천강변 공영 둔치 주차장에서 전통시장과 홍천터미널을 거쳐 돌아오는 순환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하루 7번이고 1,400원을 내면 당일 회차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홍천군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일대 주차난과 대중교통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세월교 대신 세운 소양 7교에 대한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춘천학연구소가 제안한 원진교와 원아리교, 윗샘밭교, 여울교 등에서 교량 명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5월 중 춘천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춘천학연구소는 예전 동면과 윗샘밭을 연결하는 원진 나루터 등에서 이 명칭을 착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